네,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이제 다들 착잡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추락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만은 그것을 쌓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실 국민들이 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한들 믿지 않기 마련입니다. 가령 오늘 최순실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출두하는 날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다 이게 상황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꼼수가 통하지 않는 무신뢰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 중에서 1명, 한 33%의 지지율이 있으면 그래도 한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걸 방어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4명 중에서 1명, 25% 정도의 지지율이면은 그 1명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뜻에 동조하는 양, 자기는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냥 비판만 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거의. 이것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또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정말 돌파하지 않고 공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꼼수를 부려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풀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오늘 총리의 그 임식 문제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임명되는 것은 결국은 불난 민심에 기름 끼얹는 격입니다. 저는 과연 이 상황 수습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총리도 바꾸셨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바꿨어요. 그럼 대통령 혼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동안 이 상황까지 만든 장본이 대통령인데 이 수습도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서 혼자 앉아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기춘 전 실장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럼 여전히 대통령이 수렴청정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마쿠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모든 것을 이제 열어놓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수습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끼리 그대로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습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으면 더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저는 오늘 강하게 갖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봤더니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모금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월 20일 대통령께서 수석회의에서 지난해 2월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안 수석이 그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두 분의 발언이 고백이 일치한 거죠.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안종범 전 수석과 정경련 이승철 전 현 부회장의 관계 이게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법적인 어떤 규명의 절차 이건 더 이상 지금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헌법 84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헌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9%, 8%까지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제가 언급한 것처럼 권력 남용에 의한 불법 모금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밀 문서, 대통령 기록물 유출 다 이미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확고부동한
범법 행위가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공범의 자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밝히는 게 국정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치로, 원활한 위치로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정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치의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외교부 장관 나와 계시겠죠. 어제 제 공간에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하라고 전문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시선도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까지 다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 국민을 당당하게 대표해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발언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안팎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통령이 조속히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 또 법적 문제 털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불수사 원칙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법리 검토라도 해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순수하고 모시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리 검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공정하고 또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고 또 하지만은 또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 또 국내외의 사례 또 학계의 견해 또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진상규명의 정도 또 수사상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절차를 사실은 대통령께서 내가 그 헌법의 특권에 기대지 않고 그 보호막에 내가 숨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수사받겠다라고 선언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저는 끌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 언니 최순득 씨 또 그 딸 장시호 씨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대통령을 등에 입은 최태민 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설립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문체부 장관님 아마 이게 최근에 이게 설립된 데다가 또 기존 단체와 기능도 중복되는데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6억 7천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했던 것은 특혜다 이렇게 다 보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경기 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은 이규혁 선수를 비롯한 3명의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린 영재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근데 현재 일부 사업은 아직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비용을 정산해 보니 1인당 기존의 경기연맹보다 한 13만 원 정도 더 사용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다시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부 예산 집행의 내역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과정,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책임성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도 이 장시호 씨가 방금 언급된 그 이규혁 씨한테 전화를 해서 증거 인멸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요구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 씨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그 최순실 씨 청와대 출입 관련해서 뭐 또 숙박까지 했다는 보도 오늘 여러 번 지적됐는데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CCTV를 지금 입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압수물을 구체적으로 압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수사의 어떤 기밀성이나 또 이런 여러 점을 종합해 보면은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 상식에서 보면은 당연히 지금 어제 아니 그 전부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됐기 때문에 수사관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주 뭐 그냥 우리 초등학생이더라도 당연히 그러면 CCTV라든가 출입 기록을 보면 알겠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민의 100%가 다 그 CCTV와 출입 기록은 지금 청와대로부터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과한 판단입니까? 뭐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그 출입 기록 또는 CCTV를 검찰이 당연히 입수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그 하신 말씀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나와 계시는데 네. 작년 11월에 이 역사 교과서 한참 제가 또 교문이 있을 때 논란이 네. 있었고 그때 대통령께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당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질문하니까 전체 책을 보면은 그런 기운이 온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순실하고 연계시켜서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공교롭게 또 그때 이 국정화 결정했던 시점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 김상률 또 수석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국정교과서의 어떤 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이미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최순실 표다. 무슨 순실 왕조실록이냐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게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에.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역사 교과서는 그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 학술적인 성과로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박홍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역사 교과서라는 게 이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워낙 실망감이 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를 아까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이루신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동안의 편향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야말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그야말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므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에 어떤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교과서가 이제 곧 최종 검토본이 웹에 전시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방금 얘기한 저는 신뢰 이미 잃었어요. 두 번째 국민 통합은 오히려 국민 갈등 부추길 겁니다. 장관이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이거는 이제 곧 공개되면서 이 교육계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현장에 가는 어디 나온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역사 교과서를 어떤 뭐 특정한 그 이념에 치우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뭐 친일이나 독재 미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고
기존의 어떤 그 편향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그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대비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지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막상 교과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